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건희 주식 투자의 이건희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채널 보시기에 앞서서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꾹 눌러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은요, 캠트로닉스가 폭등을 했습니다. 그런데 유리기판 관련주들이 최근 심상치가 않아요. 그래서 이미 지금 뭐 캠트로닉스라든가 어떻게 보면 기가비스 같은 이러한 전고점을 지금 돌파를 하면서 신고가가 나오는 주식들이 나오고 있잖아요. 이 안에서 그 다음 우리가 다음은 어떤 걸 사야 좀 큰 수익을 낼 수 있을까, 그러한 좀 전망에 대해서, 그리고 앞으로 유리기판 관련주들이 전부 다 지금 대부분 다 차트들을 보시면 올라갈 준비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부분 상세하게 전망과 이야기를 나눠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다 뉴스들을 하나같이 보셨을 것 같아요. 지금 캠트로닉스가 주가가 올라갔는데 어떻습니까? 유리기판이라든가 이러한 소재 사업 성장성에 매수세가 굉장히 후끈하게 붙었다라고 나와 있죠. 지금 반도체 수출 자체가 역대 최대 수출 실적을 갈아치워 버렸습니다. 지금 핵심은 무엇이냐? 9월 달에 어떻게 보면 최대 실적이 나온 게 지금 미국 관세 타격이 있었잖아요. 그런 이 중에도 불구하고 지금 최대 실적이 나왔어요. 그래서 역시 우리나라의 수출 효자는 반도체다, 이러한 이야기가 붙을 수밖에 없는 현 상황이라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반도체에 이어서 자동차 업종도 지금 최대 수출을 기록을 했습니다. 굉장히 좀 컸어요. 무엇보다도 HBM 그리고 DDR5 이런 어떻게 보면 고부가 메모리 수요가 지금 견조하게 유지가 되고 있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 안에서 사실은 HBM 관련주들 같은 경우는 최근에 조금 SK하이닉스라든가 삼성전자를 제외를 하고는 그렇게 좀 어떻게 보면 시끄러운 편은 아니에요. 뭐 대표적으로 한미반도체라든가 하나비전을 보시면 이미 주가가 어떻게 보면 레벨이 된 상태에서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횡보하고 있는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삼성전자랑 SK하이닉스만 사실상 어떻습니까? 지금 지수를 끌어가는 장이 나오고 있어요. 이 안에서 좀 가파르게 올라간 섹터를 좀 찾아보자라고 한다면 최근에 CXL이 많이 올라갔죠. 왜냐? CXL은 주가 자체가 어떻습니까? 굉장히 많이 폭락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소화해야 될 부담에 관한 이런 소화해야 될 매물 자체가 많이 없다 보니까 부담이 많이 없었기 때문에 주가를 순식간에 치고 올려놨죠. 그리고 레벨업을 시켜놓고 지금 횡보를 하고 있는 모습이 나오고 있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전부 다 지금 CXL 관련주는 좀 급등이 좀 잘 나왔어요. 자, 그 다음 무엇이냐 보고 있는 게 다 아마 유리기판 많이 보실 거예요. 왜 유리기판을 많이 볼 수밖에 없느냐? 뉴스가 지금 계속해서 나오고 있죠. 누가 투자한다고요? 누가 여기에 들어간다고요? 테슬라랑 애플. AI 시대에서 지금 핵심으로 불리고 있다라고 합니다. AI 시대 핵심 반도체 유리기판 선점 재점화 속 관련주가 재조명이 되고 있다라고 합니다. 꿈의 기판으로 불리잖아요. 지금 어떻게 보면 고사양 AI 반도체 칩 제조를 위해서 채택하고는 패키지 방식인 단점이 존재한다고 그러죠. 낮은 열 내구성. 그렇다 보니까 휘어버립니다. 그리고 칩 크기의 대면 적화로 인한 여유 공간이 부족하다는 점.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게 유리기판이라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차세대 핵심 반도체 안에서 유리기판은 그만큼 미래를 선점할 수 있는 핵심 기술로 언급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테슬라랑 애플이 투자를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좀 자료를 좀 제가 좀 상세하게 조금 정리를 해왔습니다. 일단 좀 전에 말씀드렸던 내용들을 하나하나 말씀을 드려볼게요. 일단 캠트로닉스 왜 주가가 지금 유리기판 대장주로 묶이면서 폭등을 하고 있느냐, 이것을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단기 테마성 반등이 아니라 지금 중장기 성장성을 바탕으로 매수세가 유입되고 있다라는 의견입니다. 캠트로닉스 같은 경우 주가를 보시면 외국인이 지금 계속 매수를 해왔어요. 거기에 지금 어떻습니까? 기관도 최근에 조금 판 흔적은 있지만 일전에 9월 달에 계속해서 매수를 해왔다라는 것이겠죠. 사모펀드, 투신, 뭐 기타 법인은 지금 계속 매수를 하고 있어요. 기존 캠트로닉스가 갖고 있는 사업 포트폴리오를 보시면 뭐 스마트폰 부품이라든가 OLED 소재, 그리고 이 반도체 패키징용 PCB들을 좀 주력을 해왔거든요. 그래서 지금 주가 위치가 이렇게 위치를 해왔습니다. 어디까지? 9월달에 반도체 사이클 돌면서 3만원대까지 전고점 저항 부근까지
주가가 올라왔다라는 것이겠죠. 그런데 요 저항 부근에서 뭐가 터졌습니까? 유리 기판으로 묶였어요. 그러면 지금 반도체 업황 괜찮죠? 거기에 차세대 미래 소재라고 불리는 유리 기판까지 테마로 묶이면서 신고가를 뚫어낼 수 있는 교두보를 마련했다는 것이겠죠. 얼마 안 남았어요. 아마 연휴 전 내일이거나 연휴 이후에 곧바로 신고가를 돌파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렇게 주가를 올려놨다는 것은 아직 대량 거래량이 붙지도 않은 상태에서 신고가 영역까지 왔기 때문에 대금 조금만 붙으면 바로 돌파죠. 신고가 돌파. 그래서 지금 그 흐름을 기다리고 있다. 이 기판 자체가 왜냐하면 유리기판 자체가 얇고 평탄도가 높고 미세 배선 구현의 유리에서 고성능 반도체 시대 각광을 받고 있잖아요. 앞으로 가면 갈수록 계속해서 필요할 수밖에 없거든요. 여러분 최유니즘이 폭등을 했잖아요. 왜냐하면 고부가 가치에 어떻게 보면 이것을 HBM을 보관할 수 있는 이러한 칠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미래에 대한 기대감으로 유니셈도 주가가 계속 폭등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캠트로닉스가 이번에 유리기판으로 묶였잖아요. 그렇다면 미래 소재로 묶일 수 있기 때문에 테마가 지금 반도체 업황 그리고 미래형 선점 소재 이걸로 겹쳤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성장성에 대한 근거로는 이 반도체 미세화가 진행되잖아요. 그렇다면 기존 유기기판 같은 경우는 한계에 도달하게 되어 있습니다. 동시에 고성능 컴퓨팅 그리고 AI 서버용 칩 수요가 지금 계속 폭증하고 있잖아요. 그렇다면 이 글로벌 반도체 패키징 시장에서 유리기판 상용화 가능성을 확대할 수밖에 없는 구간으로 가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도 캠트로닉스가 지금 일단 유리기판 관련주에서 대장주로 지금 가고 있는 이유는 소재와 가공 기술을 동시에 보유하고 있어요. 그래서 SKC라든가 삼성 같은 이런 대형사와 협력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겠죠. 과거에 OLED 소재 초기 때도요. 캠트로닉스가 삼성 디스플레이 협력사로 성장 경험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도 지금 대기업 파트너십 레버리지 효과와 기대가 가능하다는 거겠죠. 그래서 지금 가장 빠르게 반응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여기 나와 있죠? 삼성 2028 유리기판 양산 핵심 파트너로 급부상됐다라 그러죠. 왜냐하면 삼성전자 자체가 지금 2028년 유리기판 양산 목표를 세우고 있거든요. 그럼 다 뭐겠습니까? 이게 다 미래형 수요 대비겠죠. 뭐 AI 서버용 GPU, CPU 패키징 수요 대응 위한 장기 로드맵. 자, 그렇다면 아까 말씀드렸지만 과거 OLED 관련해 가지고 부품 협력을 한 경험이 있어요. 그리고 유리기판 개발 초기 단계에서 국내 소재 가공업체와의 공동 개발을 추진하고 있고요. 삼성전자 자체가 특정 막 일감을 몰아주는 게 아니라 이 조달망 자체를 다변화를 선호하는 특성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캠트로닉스도 핵심 협력사 중에 하나로 올라설 가능성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과거에 SK하이닉스가 HBM 도입할 때 협력 장비 업체들이 단기간에 이러한 수익성이라든가 밸류에이션을 급등시킨 사례가 있잖아요. 그래서 캠트로닉스도 충분히 삼성 유리기판 파트너 타이틀만으로도 주가가 재평가 가능하다. 그리고 또 하나 유리기판 테슬라 애플도 뛰어들었죠. 글로벌 트렌드를 살펴보시면 애플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차세대 칩 패키징 및 서버용 반도체에서 유리기판을 적용하겠다라고 발표를 했어요. 검토를 하겠다라고. 테슬라는 AI 트레이닝용 슈퍼컴퓨터 개발 과정에서 고효율 패키징 기판 필요성 증대를 언급을 했고요. 이미 엔비디아, 인텔, AMD 다 뭐하고 있습니까? HPC 그리고 AI용 반도체 패키지 전환을 가속하고 있어요. 왜 유리기판이냐? 얇잖아요. 패키징 두께 감소가 가능하다는 겁니다. 기존에 패키징 두께가 두껍다 보니까 발열적인 측면에서도 굉장히 부담이 있었고요. 전력적인 이런 측면에서도 굉장히 어느 정도 부담이 있었습니다. 최근에 기사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AI 데이터 센터로 인해서 전력 자체가 굉장히 부담이 된다는 기사가 있어요. 북미 쪽에서. 그런데 유리기판이 얇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발열적인 측면, 전력 효율적인 측면에서도 개선될 수 있다는 이런 기대감이 부여되고 있고요. 평탄도 같은 경우도 미세 배선 공정 정밀도가 확보되고 있다. 그러면 더 많은 I/O 입출력 라인 구현이 가능하면서 확장성을 넓힐 수 있다라는 것이겠죠. 그리고 유리기판 아직 완성된 곳이 없습니다. 그래서 선점 경쟁이 들어가야 돼요. SKC 삼성전자가 지금 선도기업으로 꼽히잖아요.
그러면 글로벌 IT 기업들과 전략적 파트너십 경쟁이 치열하게 진행이 될 수밖에 없는 국면이 있겠죠. 그래서 캠트로닉스 같은 경우도 이러한 소재 공정 레벨에서 참여를 해갖고 시장 성장 수혜를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유리기판 2028년 27년 구간에 양산이 된다고 하는데 이것을 선점하기 위해서 지금 전 세계의 많은 빅테크랑 글로벌 기업들이 너도나도 지금 투자가 들어가고 있잖아요. 그럼 여기서 이것을 선점하기 위해서 어떻습니까? 참여만 하더라도 우수한 기술력 입증이 된다고 한다면 순식간에 주가가 레벨업 될 수 있는 좋은 기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AI 반도체, HPC 반도체는 앞으로 10년간 우리가 고성장할 거라는 건 누구나 다 알고 있잖아요. 그렇다면 유리기판이 AI 시대의 필수 인프라로 자리를 잡으면 초기 시장 진입에 성공한 기업들의 밸류에이션, 리레이팅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는 겁니다. 과거에 뭐 SSD 채택식이라든가 낸드 플래시 소재 장비 기업들이 글로벌 기업들 협력을 하면서 이런 밸류가 급등한 사례가 있잖아요. 지금 유리기판이 약간 그러한 조짐이 보이고 있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캠트로닉스도 캠트로닉스지만 이제 슬슬 한 번씩 막 조금씩 빼주면 지지하는 구간이 나올 거잖아요. 그럴 때 매수하면 좋겠죠. 왜냐? 지금 유리기판에 대장주로 불고 있기 때문에 뭐 기가비스도 움직이기 시작했죠. Y시킴도 움직이기 시작을 했어요. 그런데 저 같은 경우 여러분들 CNG 하이테크를 좀 눈여겨보고 있습니다. 왜냐? 주가가 빠질 거면 빠졌어야 되는데 한번 이게 급등이 나오고 나서요 야금야금 단계적으로 올라가고 있어요. 지금 거래량을 크게 터뜨리지 않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동안 지금 한 7개월 동안 씨가 말랐잖아요. 거래량이. 이 물량들을 단계적으로 소화하고 있습니다. 어느덧 지금 1차 저항권이에요. 보시면. 근데 여기서 거래량이 한번 빵 터져주잖아요. 지금 주가 대비해서 대략적으로 한 20% 이상 20% 중반대에서 한번 급등이 터지잖아요. 그럼 바로 전고점이거든요. 월봉상으로 보시더라도 어떻습니까? 바로 전고점이에요. 근데 거래량이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죠? 지금 적은 거래량으로 저항권까지 올려놨다.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가능성을 얻어둘 수가 있겠죠? 이왕 여기서 만약에 주가를 또 빼잖아요. 그러면 매집 구간이라든가 또는 반대로 어떻습니까? 시치를 쌓아놓으면서 매물대가 더 두꺼워질 수 있겠죠. 그런데 이렇게 적은 거래량을 주가를 움직여놨는데 매도 물량이 안 나온다? 그러면 거래대금 조금만 터뜨려서 순식간에 전고점 돌파시키는 거는 시간 문제라고 보고 있어요. 왜냐? 지금 타이밍이 괜찮잖아요. 테슬라, 애플 투자 들어간대요. 캠트로닉스 시장에서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신고가 돌파하는 반도체 관련주들 하나씩 속출하고 있어요. 그러면 레거시 반도체에 이어가지고 CXL에 이어가지고 HBM에 이어서 그 다음 뭐가 될 거냐? 반도체 소부장 안에서 다 매물을 소화를 해야 되는데 상대적으로 부담이 덜한 CNG 하이테크를 눈여겨보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세계 최초로 지금 유리기판 1대10 관통 홀 내벽구리 방막 형성을 성공한 사례가 있어요. 기술 신뢰성이 확보가 되어 있다는 것이겠죠. 삼성전자랑 장비 공급 계약 체결한 이력이 있습니다. 역시나 대기업 레퍼런스를 보유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관점으로 봤을 때 유리기판 양산 또는 상용화 과정에서 장비 공정 필수 업체로 편입될 가능성이 높다라 보고 있고요. 기술 성과가 정말 베스트하게 실제 매출로 연결이 되면 주가 재평가 폭이 클 수 있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뭐 리스크도 있어요. 기술은 성공했지만 양산 전환이라든가 이러한 수율 안정화가 좀 관건이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단기 주가, 지금 주가가 여러분들 아직 45%는 안 올랐는데 뭐 단기 과열 테마성 가능성이 있겠죠. 근데 그건 아직 아닙니다. 전고점까지 가야 단기 과열로 아마 묶일 것 같아요. 주의 경고 단계. 그런데 이것도 시간을 두고 횡보하다가 올리면 상관이 없습니다. 뭐 5거래일 45%, 15거래일 85% 이것만 제외하고 잘 피하면 될 것 같고요. 일단 무엇보다도 분할 매수 관점으로 중장기 관점도 가지고 있으면 좋겠다. 요 정도로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참고를 하셔가지고 향후에 지금 반도체 어쨌든 결국 시장을 주도하는 거는 반도체 분야밖에 없을 것 같아요. 사실상 바이오 같은 경우도 뭐 주도를 할 수 있겠지만 지금 지수를 끌어올리는 자체가 어떻습니까? 코스피에 외국인과 기관들이 다 매수하고 있는 거는 삼성전자랑 SK 하이닉스 쪽이거든요. 그래서 이 관점으로 돌아봤을 때 참고를 하셔가지고 시장 주도주 안에서 대장주가 올라가면 얘가 좀 쉴 때 후속으로 갈 수 있는 주식만 찾아놓더라도 충분히 수익을 낼 수 있는 시장이다 라는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채널 다시 한번 구독과 좋아요 많이 눌러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이건희 주식투자의 이건희였습니다. 채널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